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독립유공 사원자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298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서 서원 대상자를 가려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친일 행위를 하고도 독립운동자 행세를 하는 가짜 유공자는 가려내겠다고 또 합니다. 물론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구시대적 올가미를 또 씌우는 구시대적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우판고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19년 3월 14일 나경원이 드디어 자기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밝히고 세상에 커밍아웃 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반민특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말 그대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고 고문했던 사람들,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았던 사람들,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자고 만든 게 이게 반민특위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헌법 제정이 48년 7월 17일이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같은 해 1948년 8월 5일 날 발의를 해서 9월 22일 날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그런 담화를 5차례나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민특위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저지하고 반대합니다. 아버지 수행 비서로부터 들은 얘기가 하면은 이 박사가 감투를 들고 왔어요. 슬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보자. 그리고 내각에 들어와라. 뭐를 원하느냐.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감투를 가지고 지금 흥정하러 돌아왔다고.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그 당시에 친일파를 처단하고자 하는 놈은 빨갱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이 반민특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겁니다. 그 당시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노독술 사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악랄하게 고문했던 그 악마 같은 고문 기술자, 그 노독술이 반민특위의 중요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그 음모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공범이었던 백민태라는 사람이 중간에 자수해서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긴 했죠. 근데 이런 계획들이 잘 안 되니까 그 이승만은 결국 국회에 있던 그 반민특위 활동에 앞장섰던 소장파 국회의원들 13명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소위 국회 프락지 사건이잖아요. 그죠? 결국 1년도 안 돼서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찰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과 특별검찰관들, 이 사람들 그 집을 수색하고 서류를 다 탈취해 갑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그 전국으로부터 그 고발장이 반민특위로 들어왔는데 엄청 쌓여있어요. 산 증언이거든요,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문증이에요. 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없앤 게 그겁니다. 그걸 탈취해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결국 그 반민특위는 해체되고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처벌이 아니라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대부분 천수를 누린 다음에 자연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반민특위 해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중에서 가장 뼈저리고 정말 가장 아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벌받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친일 세력이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냥 쫙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런
기회주의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3.15, 5.16, 5.18, 최순실의 국정농단까지 이 모든 악의 근거는 바로 이 반민특위의 해체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 정통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너희들을 지배했던 그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을 처벌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당장 그 일본, 북한, 미국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주의적 열등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들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또다시 한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나경원 이 사람 정말 제정신입니까? 정말 아베 수석 대변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함부로 얘기는 못합니다. 저는 이 반민특위를 공격하는 그런 한국 사람을 살아생전에 이승만 말고 또 보게 될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이승만 때문에 실패한 그 반민특위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반민특위를 이렇게 비하하고 공격하고 부정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을 뿌리부터 뒤 흔드는 것입니다. 반민특위 활동 자체가 국민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역사의 현장에서 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누가 나서겠습니까?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렇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연설하고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는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총선까지 잘 기억합시다. 특히 동작구 구민들 잘 기억하세요.